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 경우가 있죠. 제일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인데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, 만약에 5명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. 5명을 한 줄로 세울 경우에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일단 그려요. 그러면 요 첫 번째에 여기 세울 수 있는 학생은 경우의 수가 5가지죠. 그래서 한 명이 여기 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첫 번째 한 명이 섰기 때문에 4가지입니다.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5명 중에 한 명이 이미 줄을 섰기 때문에 4명이 올 수가 있죠. 세 번째 자리에는 3명이 올 수가 있죠. 남은 학생이 3명이니까. 그 다음에 남아있는 두 학생 중에 한 명이 여기 오게 되니까 2가지 경우가 생기죠.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가지 경우만 생기겠네요. 그러면 처음에 오는 5명의 경우에 그 뒤의 상황은 모두 1번 학생이 오던 2번 학생이 오던 3번 학생이 오던 4번 학생이 오든 5번 학생이 오든 그 뒤의 경우의 수는 모두 똑같아요.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5 곱하기를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됩니다. 근데 두 번째 오는 학생의 경우에도 모든 4가지 경우에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겠죠. 그래서 곱의 법칙. 세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도 세 학생 모두 다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. 그래서 곱의 법칙. 그래서 3.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에 오는 두 학생의 경우도 두 학생 모두 다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. 그래서 2.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됩니다.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n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, 또 5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근데 이번에는 5명을 다 줄 세우는 게 아니라 2명을 줄 세워요.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학생 5명 중에 하나씩 5명이 올 수가 있겠죠. 경우의 수는 5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학생은 남은 4학생 중에 4명 다 올 수 있죠.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. 그러면은 이것도 처음 자리에 5명이 올 수 있는데 그 5명의 학생마다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죠. 그래서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5 곱하기 4, 이것이 경우의 수가 됩니다. 합의 법칙으로도 생각해 보세요. 모든 5명의 학생이 왔을 때 각각 4가지를 다 더하시고, 두 번째 학생이 왔을 때도 모든 4가지를 다 더하시고,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세요. 이 곱의 법칙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. 이것을 식으로 정리한 것이 n 곱하기 n-1, 2개니까 n 곱하기 n-1을 하면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경우인데 그냥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취급해요.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죠. A와 B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꼭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. A와 B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죠. A와 B는 항상 꼭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.
그러면은 마치 이게 그냥 한 몸인 것처럼, 한 묶음인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죠. 여기에 A, B, C, D를 한 줄로 나열을 하는데 A, B가 하나인 것처럼 세 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것처럼,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. A, B는 어디를 가든 둘이 붙어 있죠.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A, B로 줄을 설 수도 있고 B, A로 줄을 설 수 있겠죠.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모든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다음에 A, B, B, A로 줄 설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곱해주면 이것이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. 12가지가 되겠네요. 이웃에서 줄을 서는 경우, 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. 카드를 뽑아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는 한 자리 숫자가 적힌 카드 N장이 있는데 이 중에 2장을 뽑는 경우의 수, 이것도 아까 줄 세우는 경우랑 똑같아요. N장이 있는데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개겠죠. 이 N개마다 그 뒤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-1개겠네요. 그러면은 곱의 법칙으로 N 곱하기 N-1개, 요것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요 2번을 보시면은 카드에 0이 포함된 경우는 10의 자리에, 첫 번째 자리에 0이 올 수가 없겠죠. 그러면은 N개의 카드가 있다고 해도 첫 번째 자리에는 올 수 있는 것들이 N-1개가 올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N-1개가 올 수가 있겠죠.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. 첫 번째 자리도 N-1개, 두 번째 자리도 N-1개가 올 수가 있어요. 요거를 곱한 것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. 대표를 뽑는 경우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랑 약간 좀 다른데요. 자격이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반장, 부반장, 총무 이런 식으로 다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줄 세우기 문제랑 똑같아요.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줄 세우면 되는 거죠. 반장, 부반장, 총무 자리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줄 세우면 됩니다. 그런데 자격이 같은 경우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위치가 똑같아요. 대표 1, 대표 2, 대표 3. 대표가 똑같은 대표가 3명이 있을 때 순서가 없죠. 3명을 뽑는 거는 똑같지만 순서가 없습니다. 줄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. 1번 학생이 여기에 이렇게 오건 3번 학생, 2번 학생, 1번 학생 이렇게 오건 이렇게 3명이 뽑히는 경우는 한 가지 있죠. 아까 설명한 거와 다른 점은 아까는 1, 2, 3과 1, 3, 2와 3, 2, 1과 이런 경우들이 모두 다 서로 다른 경우의 수인데 여기서는 1, 2, 3번 세 학생이 뽑히는 모든 경우가 사실은 한 가지 경우인 거죠. 그래서 순서가 무관할 경우에는 아까처럼 줄 세워서 뽑는 경우에서 그 안에서 생기는 모든 경우의 수, 중복되는, 카운트되는 경우를 모두 제외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3명이 줄 세우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. 3명이 줄 서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. 요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.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잘 보고 모르면은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